부동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한번 산다. 1년을 공부한다. 2년을 공부한다.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쓰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릴 텐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얼마나 현장을 보고 얼마나 공부하면 물건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배워가는 시간 동안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난감합니다. 공부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일단 공부를 위한 공부가 있죠. 시험을 위한 공부가 있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쓰기 위한 공부가 있단 말이죠. 공부를 위한 공부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뭐 자격증을 딴다. 물론 자격증을 따고 나서 현실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격증과 현실과 좀 동떨어진 자격증들도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에 쓰는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바로 따면 현장 실무에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격증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위한 공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공부가 있고 실무에 관한 공부가 있죠. 실전에 관한 공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공부에 있었어요. 이쪽. 시험을 위한 공부, 뭐 자격증을 위한 공부, 그런 쪽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근데 실무를 위한 공부는 이것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것들, 뭐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운동, 뭐 수영, 아니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테니스에 관한 책을 사요. 책을 봐요. 한 50권 봤다고 칠게요. 테니스 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수영에 관한 책을 한 100권 봤어요. 수영, 물에 들어가서 바로 수영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전에 관한 거는 실전을 겪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이 실전에 관한 걸 배우고 싶은데 책을 파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처음 부동산이라는 걸 접했을 때 경매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경매 공부, 경매에 대한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고 학원 가서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12주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뭐 거기서 알지만, 제가 처음 경매 법정 갔을 때 가서 그냥 보기만 하니까 법정이구나, 이게 다예요. 공부가 되는 거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냥 보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뭐 낯설고 어색한 기분에 가서 본 게 다예요. 그게 공부일까요? 그건 전혀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체험 내지는 구경,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실무를 위한 공부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그 공부를 정말 한다는 거는 입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임장을 가고 입찰을 하는 것부터가 진짜 실무에 대한 공부지, 공부라기보다는 그거는 진짜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도 당연히 가서 테니스채를 잡아봐야 되는 거고,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물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지, 이걸 책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책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보는 거는 그냥 오히려 나를 부동산과 더 멀어지게 하거나 더 어렵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름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잘하는 분 중에 물론 책을 본 분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아는 친구들이랑 어쩌고저쩌고 몰려서 다니다가 내지는 누구 얘기 듣고 하다가 이렇게 실무를 겪고 나서 되는 경우가 오히려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책이나 수치, 통계 이런 걸 보는 거는 그냥 수영을 책으로 배운다, 테니스 책으로 배운다, 야구를 책으로 배운다,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무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야 안목이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린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5 곱하기 9는 45란 말이죠. 네. 근데 5 곱하기 9에 답을 얻는데 5를 9번 더해서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4 곱하기 9도 4를 9번씩 더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9구단을 외웠어요. 5, 9, 45든 6, 4, 24든 더하지 않고 바로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맞추더라도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은 늘 새롭게 더하고 연습장에 계속 써야 될 텐데, 구구단을 한번 외운 사람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들으면 아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한 번을 경험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거기에서 깊게 알고 경험을 했는지가 이 사람의 안목이 되냐 안 되냐를 정하는 거지,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안목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많이 경험하면서 그 많은 경험들도 다 깊게 했다면 저 같은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경험만 많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구구단을 외운다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다 더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따져보니까 이게 구구단이라는 게 맞아. 그걸 내가 외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당연히 쉽게 풀고, 그 다음 구구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죠. 자면서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한번 산다, 1년을 공부한다, 2년을 공부한다,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자기 재산이 걸리지 않고서는 절대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의 투자 이런 거에서 잘 됐지만 자기 돈 넣으니까 안 되는 거. 왜? 욕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모의 투자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런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결정하면서 모르면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 그 시험 공부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책을 보고 어디 가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강의를 보고 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현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까 하고, 내지는 그 리스크를 줄일까 하고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죠. 시험을 위한 공부와 실무, 현장을 위한 공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정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걸 정말 사는 게 맞나 틀리나를 고민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공부란 말이죠. 근데 그거가 맞나 틀리나를 그냥 집에서 혼자 생각하고 주변 사람만 물어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당장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는 그건 본인이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듣자마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리까리한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 건 뭐 그런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 모른다고 판단이 나오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깊게 숙고한다고 해서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뭔가 인풋이 있어야겠죠. 확실한 정보가 나한테 인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혼자서 이거 책 보고 예를 들어서 영상 보고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느나?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장을 보고 내가 이걸 살까 말까, 이걸 사기 위해서 그럼 정말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고 이거를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건 진짜 해야 되나, 그거에 위해서는 발품을 그만큼 팔아보는 게 공부지. 그리고 발품을 판다고 해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난 뭐 내년에 할 거니까 그냥 보기나 해야겠다, 수박 겉핥기로 보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당장 이번 달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정말 나한테 공부가 되고 감정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매물 보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건물을 산다는 게 사실은 일생일대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이만큼 넣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은 그 마음의 불안함, 부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한을 내년으로 늘리면 내 마음이 사실 편한 거죠. 실질적인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책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한 내가 안목을 가지려면 한번 뭔가 결정하면서도 깊게 고민하고, 그 고민이라는 게 혼자서 고민이 아니라 계속 알아보고 발품 팔고 여긴 얼마인지 저건 얼마인지 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가 진짜 공부가 되지, 앞서 말한 그런 것들로는 사실 공부는 전혀 안 돼요. 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없어서, 내지는 처음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여건상 안 돼서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럼 제가 이건 맞다 틀리다 판단도 해드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고 뭐 지금도 계속 그 현업에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깊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를 책이나 뭔가 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부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실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잘한 건물 2~3채와 큰 건물 1개 중에 어떤 게 더 가성비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거는요, 답부터 얘기해드리면 큰 건물 하나가 무조건 나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작은 건물 2개, 3개, 큰 건물 하나.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이 작은 건물 3개의 값의 합, 이 큰 건물의 가격, 이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아요. 근데 값이 이게 더 높다, 가격이 이게 더 높다, 그 상황에서도 이게 더 나아요. 왜냐? 작은 거 3개의 위치, 얘 큰 거 하나의 위치, 이 작은 거 3개의 위치는 얘보다 이 3개가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나아요. 큰 건물 하나의 위치가 돈을 합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훨씬 더 좋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부동산은 입지라고 했죠. 자잘한, 예를 들어서 B급지에 있는 건물 3개보다 A급지에 있는 건물 하나가 훨씬 나아요. 부동산 입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지로 봐서도 일단 이게 낫고, 또 하나 금액적인 부분 얘기를 한다면 작은 거 3개의 합이 90억이라고 칠게요. 내 돈이 50억 들어왔다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50억 갖고 대출 더해서 120억, 130억짜리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대출 비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여기가 90억, 여기가 120억.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고 친다면 올라가는 비율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90억에 10% 오를 때는 9억, 120억에 10% 오를 때는 12억이에요. 퍼센트는 똑같지만 얘가 3억이 더 높아요. 근데 이 전체 총 합의 금액이 다를 때는 얘가 지금 비율보다 더 높으면 같은 비율로 올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2배가 된다고 하면 더 큰 차이겠죠. 90억에 180억 됐어요. 120억이 240억 됐어요. 60억 차이란 말이에요. 비율은 똑같지만 그 금액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여러 개보다 그걸 합친 큰 건물로 큰 건물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작은 거 3개를 갖고 있는 분인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3개로 나눠서 사볼까? 이거는 허당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큰 거 하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제일 좋은 위치. 입지가 좋아질수록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 분산 투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분배한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분배하면요 수익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3개로 나누면 하나가 잘못돼도 2개가 남잖아. 그쵸? 근데 2개가 잘못해도 하나가 남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에 몰빵했어,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멍청한 일이에요. 왜? 확실한 거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위험도 생각해야지. 확실한 거 하나가요 어정쩡한 거 3개보다 위험 분산이 훨씬 더 잘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임대시장에서 뭐가 더 마지막까지 세입자를 잘 유치할 수 있겠어요? 요거 3개보다 당연히 이게 나아요. 근데 당연히 그냥 막연히 3개로 나누는 게 위험 분산이라고 생각한다. B급 3개 선택해서 위험을 분산했어.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위험도가 훨씬 더 적은 A급 하나에 하는 게 B급, C급으로 3개, 4개 아니면 그 이상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거 2-3개보다는 큰 거 하나, 확실한 큰 거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거지. 현재 자금이 얼마 있는데 이거 큰 거 하나 할까, 작은 거 몇 개 할까, 이거 해서 손해본 사람은 저는 많이 봤어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건물 투자를 안 해봤어요. 뭐 30억짜리, 40억짜리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마음이 편해요. 이게 투자라는 게 돈이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나는 안 해봤어. 난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요렇게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는 부분은 모르는 분야니까 조금씩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근데 그거는 작은 돈이면 그 돈 갖고 처음에 할 때는 뭐 그 상태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돈이 이 정도 있는데 나눠서 가는 거는 이 체급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금에 따라서 부동산은 체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억이 있는데 10억씩 뭐 10몇 억씩 나눠가지고 한다. 이거는 정말 엉뚱한 결정이에요. 50억이 있으면 뭐 100억 이상 되는 걸 보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도 훨씬 낫고 관리에도 훨씬 낫고 안정성 부분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한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 달린 댓글 2개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추후에도 또 이 댓글은 한번 답변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